컴퓨팅 사고의 구성 요소 중 문제에서 중요시 않는 부분을 제거하고 중요한 특징만을 문제를 구성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좀 더 쉽게 하고자 하는 건 뭐냐. 자, 컴퓨터 사고 구성 요소는 이렇게 네 가지가 존재하는데 컴퓨팅 사고라고 하는 것이 대체 어떤 내용인지는 기본적으로 듣고 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사고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 사고라는 것은 thinking입니다. thinking. 교통사고처럼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컴퓨터에다가 사람의 사고를 집어넣는다는 거죠. 사고. 지능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지능. 이제 인공지능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사고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컴퓨터에 집어넣는 사고는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죠? 충분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즉 DB 같은 정보를 집어넣어서 충분히 얘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도록.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 알파고 정도. 요즘엔 센서 같은 것도 반응을 해서 뭐 공항 같은데 로봇 여러 가지 개념이 많이 등장이 되죠. 그런 사람처럼 생물학적 지식은 아니죠. 사람이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은 아니다. 최근에는 이 자동차, 무인 자동차가 많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그 시연도 많이 했죠. 또 최근에는 일반 대중 택시로도 운전사가 없이 스마트폰으로 불러가지고 무인 자동차를 갈 수 있는 형태도 지금 시범 운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사람이 없이 무인 자동차가 진행을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판단입니다. 판단.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그냥 프로그램으로 짰을 때 자동차가 쭉 지나간다고 합시다. 그런데 건널목이 있어요. 건널목이. 그러면 건널목에 갑자기 아이가 뛰어 들어왔다. 사람이 뛰어 들어왔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그 아이를 막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기는 너무 생각을 해보니까 밟아도 너무 갑자기 들어오니까 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밟는 시간보다 핸들을 획 돌리는 게 낫다. 이렇게 알고리즘이 됐다고 합시다.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내가 자동차에 무인 자동차에 프로그램을 집어넣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막 운행을 하다가 갑자기 횡단보에 빨간불인데 갑자기 툭 퀵보드라든지 어린아이라든지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 그 찰나의 시간에 프로그램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브레이크를 밟는 시간과 이거를 돌리는 시간을 딱 봤을 때 이게 더 빠르다면 확 돌려야 되잖아. 그렇죠?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겠죠. 그런데 이쪽으로 돌리는데 저기에 인도에 사람들이 더 많다.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이 자동차에서 많은 사람들의 돌진을 하게 돼서 인명피해를 더 줄 수 있죠. 이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거가 우리가 사고라고 할 수 있죠. 컴퓨팅 사고. 진짜 교통사고가 아니라 그런 지식, 지능 이런 의미란 말이죠. 가장 큰 문제가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충분히 데이터를 생성해서 여러 가지 경우를 다 집어넣어서 모든 정보를 컴퓨터에 집어넣고 얘가 그러한 형태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결정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최근에 알파고라고 하는 바둑이 있었죠. 바둑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걔가 바둑 너 잘해라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모든 바둑에 대한 실제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십 년 동안 두어왔던 바둑의 정보를 컴퓨터에다 넣어준 거죠. 그 넣어준 정보를 가지고 그대로 재현하는 게 아니라 걔가 또 통계를 내.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죠. 바둑알을. 그러니까 사람이랑 비교해 봤을 땐 결국은 사람이 이겨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과 이 컴퓨터라는 것은 그런 갭이 존재하는 거다. 아까처럼 교통사고가 날 때 사람 같으면 판단하겠죠. 순간에. 해서 물론 운전을 잘하는 사람도 갑자기 급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 어쨌든 인간과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을 어쨌든 인간 수준, 사고 수준까지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컴퓨터 사고에 대한 얘기입니다. 특별한 사고 패턴과 절차를 사용해서 사용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하고자 하는 컴퓨터를 위한 프로그램을 고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컴퓨팅 싱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금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서 이 컴퓨터를 동작시킬 수 있겠느냐. 로봇이냐. 영화 터미네이터나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러한 인공지능 로봇화 시켰을 때 최근에 그런 영화도 있죠. 감정을 갖게 되는 로봇. 우리가 미래 시대에 가서 청소 로봇이 있고 뭐 아이를 케어하는 로봇도 있는데 기계가 점점점 감정을 갖게 된다는 것은 프로그램을 오류를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데이터에 대한 계속적인 어떤 변화, 가공에 의해서 기계 자체가 어느 정도의 창의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 영화를 많이 다루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주어진 문제를 이해하고 가능한 해결책들을 개발할 수 있게 해준다. 주어진 문제를 컴퓨터나 사람이 모두 이해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 있다. 물론 절대적일 수는 없지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런 기술, 사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거야. 이게 이제 시험 대상이죠. 자, 컴퓨터 사용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문제 해결 능력을 분해를 해야 되죠. 분해. 패턴을 매칭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추상화시켜야 됩니다. 좀 어려운 얘기는 하나씩 볼까요? 문제를 분해한다는 얘기는 어떠한 작업이 있다면, 큰 작업이 있다면 이거를 한 번에 해석하면은 어려워. 사람들도 그래요. 우리 사람들도 그래. 어떠한 큰 문제점이 있다면 우리 문제점을 어떤 하나의 작업이라고 보자. 그럼 회사가 있는 이유가 왜 그래요? 회사가 하나의 사람이 다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고 좋겠어. 근데 다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부서가 만들어지고 부서에서 또 쪼개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떤 회사의 큰 규모에서 일을 한 사람이 할 수 없으니 역할을 분담시켜서 조금 잘라서 업무를 해서 하나의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조각조각 낸다는 거야. 이렇게. 조각조각 내가지고 얘 해결하고 이렇게 해결해 줌으로써 전체를 해결해 주는 형태를 컴퓨터에다가 인식시켜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작으면 내가 전체라고 하는 개념을 보기에는 이 전체를 한꺼번에 다룬다. 여기 하나 수정을 했잖아. 그럼 이 수정이 제대로 됐는데 전체를 또 영향을 줘야 되고 그냥 한다면 이 한 번에 해결하면 여기를 수정했어. 그럼 이 수정했으면 전체를 다시 훑어봐야 돼. 또 수정을 했어. 전체를 다시 훑어봐야 돼. 너무 힘든 일이잖아. 그런데 잘라서 수행을 하게 되면 이 잘라진 것이 완벽할 정도로 한번 끝나면 되잖아. 또 얘도 완벽하게 끝내주면 되고 완벽하게 끝내면 다시 볼 필요 없죠. 이런 형태의 결합으로서 문제 해결을 하자. 이것이 바로 문제 분해라는 정보를 컴퓨팅 사고에다 넣어주자. 컴퓨팅에 프로그램 하자. 그죠? 패턴 매칭은 우리가 알파고 바둑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바둑. 몇백 년, 몇십 년 동안 바둑이 이루어졌을 거 아니야. 옛날에 바둑 기사들, 최고의 구단, 뭐 골프 같은 것도 가능할 수 있죠. 농구 같은 것도 가능할 수 있고. 골프 같은 경우도 많은 그런 형태의 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형태의 집 표면에서 잔디에서 어떻게 퍼팅을 하고 어떻게 드라이브 샷을 하고 하는 걸 다 각도나 바람 세게 된 걸 다 데이터에서 집어넣을 수만 있으면 딱 각도를 해서 타이거 우즈보다 더 잘 쓸 수 있는 바로 컴퓨팅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둑 같은 거를 갖다 대량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은 이미 만들어졌던, 이미 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패턴들을 집어넣자는 얘기죠. 그래서 그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주자. 그러면 사고력이 더 급강할 수 있다. 추상화한다는 것은 보통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얘기죠? 우리 객체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하나의 모델링을 하겠다. 하나의 모델링. 모델링이라는 건 어떤 거죠? 사람이 있잖아, 사람. 그 다음에 새도 있고 호랑이도 있단 말이야. 얘네들을 만들어내고 싶어. 그럼 사람과 새와 호랑이의 공통점이 있나? 동물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식물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은 눈, 코, 입이 있죠. 새도 눈, 코, 입 있죠. 그 다음 호랑이도 눈, 코, 입이 있죠. 그러니까 각각의 개체된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공통적인 부분을 다 뽑아서 하나의 동물로 만들어낸 것이. 또 식물이라는 것도 있죠. 식물도 만들 수 있지. 식물과 동물을 제해서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우리가 공통적인 이 동물이라는 것은 특정한 호랑이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니야. 추상화된 데이터라고. 이게 추상화된 데이터야. 그래서 실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람, 새.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컴퓨터한테 인식을 시키려고 할 때 그러한 형태의 공통적인 모습을 모아서 얘네들을 추상화시켜서 동물로 인식시킬 수 있느냐. 사람을 갖다가 컴퓨터한테 계속 보여주면 사람은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아시아인도 있고 여러 사람, 키 작은 사람, 남자, 여자 다 있잖아. 그것을 계속 보여주면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그죠? 근데 사람으로 인식할 수는 있지만 얘가 동물이라고 인식할 수는 없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컴퓨터가 새도 동물이고 호랑이도 동물이고 개미도 동물이고 동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이 모든 개체에 대한 공통적인 요소를 뽑아서 하나로 실질적인 추상적인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즉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하나의 객체 아닙니까? 객체 지향에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가능한 얘기가 된다.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라는 건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실제로 바둑을 둘 수 있는 프로그램, 골프를 칠 수 있는 프로그램,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이 만들 수 있다. 주어진 문제를 좀 더 해결하기 위해서 쉬운 부분을 나누는 과정. 그렇죠? 나누는 과정. 그 다음에 패턴 매칭은 주어진 문제의 특정한 정보를 위해서 요인들 간의 유사점을 찾는 과정이다. 알파고, 바둑, 추상하는 객체, 주어진 문제의 특정 부분만 간결하게 재정함으로써 문제 해결을 쉽게 하는 과정이다. 특징적인 거, 사람, 새, 고랑이의 특징적인 거, 눈, 코, 입이 있어. 눈, 코, 입 있단 말이야. 뽑아서 하나의 동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추상화시킬 수 있는 거죠.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을 단계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순서화시켜서 순서대로 그려서 실제로 자동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개념을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컴퓨터 사고력의 네 가지 영역은 이 네 가지 영역을 갖춰야 우리가 어느 정도의 컴퓨터가 사고를 갖고 있는, 지능을 갖고 있는, 지식을 해서 사람처럼 흉내낼 수 있는 형태의 수준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컴퓨터 사고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형태가 아닌 걸 찾아라. 설명했을 때 누구냐 이걸 찾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된다. 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컴퓨팅 사고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업무 프로그램을 짜거나 어떤 회사 프로그램을 짜거나 어떤 기업 프로그램을 짤 때 그 전에 뭘 하는 거죠? 컴퓨팅 사고를 하는 겁니다. 즉 설계와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 회사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인지 패턴을 찾고 필요한 부분들을 쪼각내고 분리시키고 그것의 공통적인 요소를 찾아서 추상화시킨 다음에 실제로 알고리즘을 구현하여서 만들어내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컴퓨팅 프로그램이라 컴퓨팅 사고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 하기 전에 분석과 설계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패턴 인식은 주어진 문제의 특정한 정보를 위해서 요용들의 유사점을 찾는 과정이다. 어떤 패턴, 100가지가 200가지, 400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 패턴을 100가지, 200개, 400개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종류별로는 묶어라 이 말이야. 그래야지 프로그램이 단순해지고 복잡도가 감소될 테니까. 분해, 이러한 문제 영역에 있었을 때 그대로 프로그램하는 것이 아니라 잘라줘야만, 프로그램이 모듈화시켜야만 프로그램이 쉽고 다루기가 편한 거 아닙니까? 부품화시켜라는 얘기죠. 알고리즘, 그렇게 만들어진 형태로 실제로 프로그램 하기 전에 순서도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추상화는 바로 지금 설명하고자 문제의 중요한 특징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을 추상화시켜서 하나의 객체를 만든다든지 하나의 모듈을 구성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추상화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몇 번? 추상화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